여보, 병원 갔다 오나? 당신 일은? 오늘 일찍 끝났다. 우리 전세 계약 끝날 때 다 돼가지? 한 2달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당신 다리도 불편하고 여기는 지대도 높고 내년이면 우리 지안이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우리 이사를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데는 비싸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한데 일단 고민 한번 해보자. 가방 좀 내가 들어줄게. 가자. 로이어은행 전세 대출이 1억 4천만 원에 와이프 교통사고 치료비 때문에 신용대출 받은 게 3천만 원. 이놈의 비천치는 언제 끝나겠노? 뭐예요, 여보? 아니다. 우리 전세금 2억이지? 네. 당신 외벌이 하는데 내가 다리가 이래가 도움도 못 되고.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지안이만 좀 신경 잘 써주면 된다. 알았지? 네, 여보. 근데 그나저나 재계약 안 한다고 주인한테 연락 한번 해줘야 되겠다. 우리한테 편의도 많이 봐주는데, 그지? 그래요, 여보. 이번 클라이언트 왜 이렇게 까다롭나? 맞다. 집주인한테 재계약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 로이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어쩐 일십니까? 저희 전세 계약 2달 남았는데 이번에 재계약 안 하려고요. 아니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한다면 어쩝니까? 갑자기라뇨. 저희 2달이나 남았고 저희 기한 안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일단 부동산에 집 내놓겠습니다. 그 집 보러 가면 그 문이나 잘 열어주세요. 네,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줍니다. 뭐 나도 하루아침에 2억 원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쉽게 못 돌려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참. 집주인이 보증금을 챙겨줘야 우리도 다른 집 계약을 할 건데 그때 그 매물이 아직 남아있으려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온 그 집 나갔습니까? 벌써 나갔죠. 그 집은 평지에다가 교통도 좋고 가격도 좋게 나와서 매물이 금세 나갔어요. 내가 그때 빨리 잡으라니까. 그죠. 저도 그 집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주인 요 앞에서 식당 크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식당 요즘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집주인이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던데. 뭐 그래도 이 집 팔아서도 저희 전세금 챙겨주시겠죠.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로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까딱하면 지금 전세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예? 이러다 우리 전세금 못 받는 거 아니가? 우리 세 식구 전 재산인데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전세 계약 끝난 지가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십니까? 빨리 좀 돌려주십시오. 아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니까요. 아니 집이 안 나가는데 낸들 어찌합니까? 전세금 계속 안 돌려주시면 저 전세금 반환 소송하겠습니다. 뭐 소송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더만. 101호가 딱 그 짝이네. 뭐라고요? 아니 전세 계약할 때 잊었습니까? 아니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올려서 가짜 계약서 써준 덕에 전세 계약금 대출 더 많이 받게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거 대출 사기 친 겁니다. 대출 사기라뇨.
그건 집주인분도 동의해 주셨던 일이잖아요. 아니 계속 이렇게 전세금으로 독촉하면 나는 101호 대출 사기범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네, 지금 일단 전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재현 변호사님, 이건 명백한 위법인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제때 이제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뭐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사를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방법 모두 이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등기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계약 기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요. 그 효력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당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권리에 기해서 해당 부동산을 이제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낙찰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습니까?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이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이제 이사를 나가거나 혹은 이제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임차인이 직접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늦게 해서 혹시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받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배당 절차에 참여 가능하거든요. 네. 보통 임차권 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경매 개시 결정일을 보통 배당 기준일로 삼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야, 그렇다면 사실 전세권 설정이 좋기는 좋은데 예. 사실 요 전세권 설정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이제 보존받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이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해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제 보증보험금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보셨는데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이제 해당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사실 거의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서 이제 갱신되지 않았던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예. 또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을 면제받는 이제 소액 임대보증금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에 관한 이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과태료 처분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이제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참 부동산 경기가 정말 이제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의 입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보다 부동산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요. 뭐 그렇죠. 빈번하게 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이제 진행되더라도 사실 이제 낙찰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예. 그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상황이 좀 더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네,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다거나 네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또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변제를 받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사건과 다르게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은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보증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지 임차권 설정 등기 혹은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한 이유로 경매 절차에서도 보증금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좀 소재지를 잘 모른다. 이런 좀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집행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보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꼭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임차인 김준수 씨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2천만 원 정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대출을 또 받았네요. 맞습니다. 이제 해당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많이 이제 받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지고 허위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올려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또 받았고요. 이런 사정을 이제 보면 사실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준수 씨한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 대출과 관계된 그 관계인들이 전부 동의한 거잖아요. 임대인도 동의했고 부동산 업자도 동의를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고 이 어디에 사기 혐의가 있습니까? 공범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을 허위로 올려서 작성을 했고요. 그러한 속칭 이제 뻥튀기 된 계약서를 토대로 전세 그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금융기관이 검토를 하고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기 금액이 사실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허위로 올린 2천만 원이 사기 금액이 아니라 예. 전체 그 전세 보증금이 사실 대출받았던 전세 보증 대출받았던 금액이 사기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김준수 씨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형법상 일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대인인 임대호 씨가 이 약점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할 경우에 예. 내가 사기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협박까지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허위로 올려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기 혐의를 빌미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그 임대인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또한 형사 고발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 뭐 협박죄라든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좀 상의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따라서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